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 버틀러입니다. 골대녀 슈퍼리그 B조 두 번째 경기죠. 월드클래스와 발라드림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경기 전 전적 비교 해보겠습니다. 월드클래스는 8경기에서 4승 4패, 발라드림은 5경기에서 3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팀 아직 맞붙은 적이 없고요. 이번이 첫 번째 맞대결입니다. 월드클래스는 시즌 1에 처음으로 참가를 했죠. 4경기를 치렀던 바가 있고요. 이후에 오랜 공백을 가졌습니다. 슈퍼리그라고 명칭이 바뀐 뒤 7개월여 만에 월드클래스는 다시 골대녀의 모습을 드러내고요. 뭔가 비슷한 행보를 걷습니다. 조별 예선에서 개벤저스를 이기고 3, 4위전에서 다시 구척장신을 이기게 되죠. 발라드림은 챌린지 리그에 첫 참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4경기 연속 승부차기라는 진기록을 났습니다. 월드클래스는 다시 4개월간의 공백을 깨고 돌아오게 됩니다. 시즌 1부터 참가한 팀인데요. 실제로 치른 경기 수도 적고 개인적으로 인터뷰 분량이나 여러 분량면에서 가장 좀 소외받는 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발라드림은 조별 예선 먼저 액션이와의 경기를 했죠. 1패를 안고 월드클래스를 만납니다. 월드클래스는 라라 나티 캐시를 비롯한 모든 선수들이 그대로 잔류하면서 팀을 유지하게 됐고요. 발라드림은 알리 선수가 이번에 또 개인 사정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리사 선수가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감독 성적입니다. 이을용 감독의 데뷔전이죠. 그리고 김태형 감독은 3승 2패를 기록 중입니다. 골과 실점입니다. 월드클래스는 10골에 10실점, 발라드림은 9골에 10실점을 기록 중입니다. 월드클래스는 2대회 연속 3위를 차지한 강팀이죠. 발라드림도 무세운 신예입니다. 가시밭길 승강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슈퍼리그에 합류를 했죠. 양팀 선수들의 공격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사오리 선수가 5골, 에바가 1골 2어시, 나티 1어시를 기록 중입니다. 월클에는 구자리라는 골게터가 있었죠. 지금은 하차했습니다만 3골을 기록했었고요. 마리아 1어시가 있습니다. 발라드림 경서가 5골 1어시, 손승현 1골, 서기가 1어시가 있고요. 알리 선수가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알리 선수 원더우먼전에서 멋진 헤더골 1골을 기록한 바가 있죠. 경기를 하면 할수록 이상 증후군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어떤 체력적인 부담, 몸의 이상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잘 회복하고 알리 선수도 다시 골대녀로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양 팀의 선발 라인업과 포메이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태형 감독의 발라드림입니다. 투투 전술 그대로 들고 나왔고요. 리사 선수가 키퍼로 기용이 됩니다. 발라드림의 벌써 3번째 키퍼가 됩니다. 수비에는 민서와 손승현, 민서는 다시 수비로 복귀를 했고요. 경석이 듀오가 투톱으로 나섭니다. 서문탁 선수는 벤치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을용 감독의 월드클래스, 최진철 감독의 투투를 그대로 계승을 했습니다. 캐시키퍼, 수비에는 엘로디 에바. 이 엘로디 선수가 주전 수비수로 기용된 게 이을용 체제의 특징입니다. 사오리 나티가 나오리 듀오 투톱으로 나서고요. 라라 선수가 벤치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경기 결과입니다. 양팀 3대3으로 정규시간 비겼습니다. 득점자 사오리 2골, 나티 1골, 경서 2골, 서기 1골, 이 나오리 듀오와 경석이 듀오 대단한 화력전이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알 수가 없습니다. 승부차기로 돌입을 했습니다. 수요 드라마 골대녀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집니다. 이참에 피파도 당장 이번 월드컵부터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경기를 하고 이제 연장전이나 승부차기는 일주일 뒤에 다시 모여서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골대녀가 모범 답안을 제시하고 있고요. AFC나 K리그도 좀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청률도 더 잘 나오는 것 같거든요. 양 팀의 경기 기록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슈팅 숫자입니다. 월드클래스 20개, 골대 2번 맞췄고요. 발라드림 13개가 있었습니다. 양 팀 다 유효 슛은 많지가 않았는데도 각각 3골씩을 뽑아냈죠. 굉장한 안타전이었고요. 하지만 슛 정확도 면에서는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이 패스 시도, 패스 성공 숫자죠. 대단한 지표들을 보여줬습니다. 그야말로 패스 축구의 향연이었는데요. 월드클래스 패스 시도 140, 성공 103. 70%가 넘는
정확도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자기 진영 위주로 좀 돌았다는 면이 있긴 합니다. 발라드림도 만만치 않았죠? 패스 시도 119, 성공 73, 정확도 면에서도 60%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전진 패스의 비중을 따진다면 발라드림이 좀 더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트피스는 33개 대 25개, 실제로 월클은 코너킥에서 득점을 하기도 했습니다. 드리블 돌파는 각각 5번, 2번이 있었네요. 수비 지표도 살펴보겠습니다. 커트 면에서는 월클이 더 많은 숫자를, 슛블락 면에서는 발라드림이 더 많군요. 특별히 손승현 선수로 대표되는 슛기를 잘 읽었죠. 월드클래스가 20개나 되는 슈팅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 10개는 골대에 가지 못하고 수비수에 막혔다는 얘기죠. 자, 에바 선수의 멋진 태클 장면도 있었고요. 사실 실점을 3골씩 했습니다만 양팀 키퍼가 할 일이 많이는 없었어요. 왜냐? 유효슛이 많이 없었기 때문이죠. 세이브 각각 3개, 1개가 있었습니다. 파울은 발라드림에만 4개가 있었습니다. 월드클래스는 프리킥 3개를 찼고요. PK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원래 같으면 평점을 드려야 합니다만 이 경기는 승부차기까지 돌입을 했고 그 결과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키커 개개인의 성공 실패 여부, 그리고 키퍼의 세이브 혹은 골을 허용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겠고요. 양팀의 승패 또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커의 순번까지도 감독의 전략이 될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평점을 낼 수 있겠는데요. 다음 주 경기를 봐서 종합적으로 평점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리뷰만으로 남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가서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먼저 월드클래스의 리뷰부터 해보겠습니다. 주장 에바 선수, 패스 지표가 가히 어마어마하죠. 자, 경기 전 라커룸에서 유독 많이 긴장했던 에바 선수였습니다. 본인이 좀처럼 긴장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이유가 있었죠. 4개월 만에 정규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을용 감독 체제에서는 처음이었죠. 패스 축구를 했습니다. 60% 이상의 성공률 개인적으로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가장 핫한 듀오죠. 경석이 듀오와 맞상대를 했고요. 쉽지 않았던 경기였습니다. 에바 선수 개인적으로도. 그래도 3대3으로 승부차기까지 끌고 갔습니다. 에바 선수 두 번째 골에 관여를 했습니다. 나오리 듀오의 합작품이기도 했습니다만 월클 팀골이기도 했습니다. 라라의 킥인 에바의 전진 패스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자, 이 사오리에게 넣어준 패스 좋았고요. 사오리 선수가 개인기로 또 패스를 해주고요. 나티 선수의 골까지 이어지죠. 3대2로 추격하는 의미도 아주 있었던 골이었죠. 에바 선수 결정적인 수비 장면, 환상적인 태클을 보여줍니다. 시즌2 리그전 때 김혜선 선수가 보여준 태클, 그리고 주명 선수가 보여준 태클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멋진 태클 장면이 나왔습니다. 서기 선수가 좋은 패스를 넣어줬죠. 경서 선수가 에바 선수보다 앞선 상황이었습니다. 에바 선수가 뒤에 있었는데요. 뒤에서 볼만 깔끔하게 걷어내는 태클. 정말 멋졌거든요. 골대녀 탑티어 수비수가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날 경기 많이 고전을 한 것도 있습니다만 이 장면에서 증명이 되었어요. 자, 감독들 중계진도 감탄을 했습니다. 오범석 감독은 허경희 선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수비 봤지? 저걸 저렇게 한다고? 자, 김병지 감독 국대 패밀리 선수들에게 플레이 보고 우리 배워야 돼. 그렇게 교보제가 될 만한 멋진 장면이었다는 거고요. 배성재 캐스터 프로 선수가 할 수 있는 태클. 이수근 해설, 김민재 선수 보는 줄 알았어요. 극찬이 쏟아졌던 멋진 태클이었습니다. 자, 경석이 듀오에게 시달렸던 경기였죠. 첫 번째 실점 빌미를 제공합니다. 에바 선수의 패스, 경서가 커트하고 바로 경석이 듀오 1-2 패스를 시전하죠. 2대1 패스요. 에바 선수는 경서의 마크맨이었습니다. 하지만 볼을 받은 서기 선수에게 집중하게 되죠. 서기 선수가 원터치 패스로 다시 돌려주자 뒷공간이 쉽게 열립니다. 경서의 1대1 찬스가 됐고요. 첫 번째 실점을 합니다. 경서의 움직임을 계속 따라갔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실점입니다. 경서 선수가 나티 선수를 제치고 들어오죠. 수비 커버를 위해서 전진 수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뒷공간이 열렸죠. 경서 선수는 빠르게 서기에게 패스를 합니다.
자, 월클 수비는 라라 선수밖에 남지 않았었고요. 민서 선수까지 공격에 가담해주면서 3서 트리오 대 라라 3대1의 위기였어요. 좌민서, 우경서의 찬스. 서기 선수는 경서 선수를 다시 선택했고요. 다시 한번 경석이 듀오의 원투 패스였던 거죠. 경서에게 추가 실점을 먹히고 맙니다. 자, 경서만 막는다는 생각으로 계속 따라다녔어야 했는데요. 사실 경석이 듀오가 워낙 잘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도 원조 육각형 수비수 에바 선수 공격 쪽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예리한 프리킥 슛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실점 후에 바로 찾아온 프리킥 찬스였거든요. 서기 선수를 맞고 코너킥이 됩니다. 그리고 전반전 막판이었죠. 크로스바를 강타합니다. 에바 선수의 회심의 중거리 슛도 제법 골대를 맞는 것 같습니다. 서문탁 선수의 패스미스였고요. 에바 선수가 바로 다이렉트 슛을 해버립니다. 이번에도 크로스바 불운이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들어갔다면 전반 2대2 동점으로 끝날 수 있었던 그런 전반 시간대였거든요. 아까운 찬스였습니다. 자, 이날 에바 선수의 패스가 전반적으로 그 강도가 약하거나 패스하는 타이밍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읽히는 경우가 잦았거든요. 특별히 경석이 듀오에게 커트당한 게 한 5번 정도 되었습니다. 사오리 선수에게 향하는 패스였는데요. 경서의 커트앤 유효슛까지 이어지죠. 이 경서 선수가 계속해서 사오리에게 가는 패스를 읽었어요. 자, 이 커트가 라라 선수를 자연스레 넘게 되고요. 유효슛까지 연결됐는데 캐시의 슈퍼 세이브로 실점 위기를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후반 시작하자마자 또 역시나 경서 선수에게 패스를 읽히면서 경서 커트앤 패스. 서기 선수의 골 찬스였는데요. 캐시 선수가 위치를 선점하면서 골킥으로 유도를 해내죠. 자, 그리고 패스가 서기 선수에게 커트된 장면도 있었습니다. 서기 선수의 골 찬스라고 봤습니다만 서기 선수가 너무 이타적이었죠. 경서 선수에게 패스를 했는데 결과가 좋진 않았습니다. 차라리 서기 선수가 직접 슛하는 게 나을 뻔했는데요. 오히려 서기 선수의 선택이 월크를 도왔던 장면도 있었습니다. 자, 월드클래스 1대3으로 지던 이 경기를 후반 9분부터 2골을 몰아치면서 3대3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마지막 뒷심이 참 좋았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힘이 나왔을까? 바로 월클의 체력적 우위라고 저는 봤습니다. 4개월간 이 공백 기간 동안 꾸준한 개인 훈련을 했어요. 특별히 에바 사오리 엘로디 선수의 경우에는 시즌1 이후 비시즌 기간 7개월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 그때부터 이미 훈련을 해왔었죠. 이을령 감독이 지휘하고 한 달 만에 체력을 만들기는 어렵죠. 뭐 패스 플레이나 전술 훈련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기본적인 체력은 오랫동안 이 선수들이 꾸준히 갈고 닦았기 때문에 나타난 거였죠. 마지막에는 발라드림의 체력과 분명히 차이가 났습니다. 평소에 개인 훈련으로 갈고 닦은 체력이고요. 방송에 나오지 않는데도 매일매일 축구에 성실했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경기를 조율하고 또 전진 패스를 하고 하는 이 역할은 원래 어려운 역할입니다. 특별히 후방에서 그것을 해낸다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에바 선수이기에 이일용 감독이 이 중요한 역할을 맡긴 거거든요. 자, 앞으로의 승부차기, 끊어진 경기, 승부차기와 그 다음 액션이전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엘로디 선수, 지난번 슈퍼리그 때는 식스맨에 가까웠다면 이제는 주전 수비수로 출전을 했습니다. 라라와 교대 기용을 했는데요. 그래도 주로 나왔던 건 엘로디 선수였죠. 경서를 벗겨내는 폭발적인 드리블 돌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전반 초반에 나왔고요. 이후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을용 감독도 공간이 났을 때는 드리블을 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거든요. 패스만이 능사가 아니다. 분명히 연습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나온 장면은 한 번뿐이었습니다. 자, 패스 성공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주로 횡패스 위주였고요. 엘로디 쪽에서 나온 전진 패스는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이 엘로디 쪽 오른쪽 사이드라인 전진 패스와 엘로디의 장점, 특유의 폭발적인 돌파 더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활용해야 된다고 봤거든요. 한번 그림으로 보시죠. 발라드림의 경서 손승현 라인, 이쪽 라인이 아무래도 이쪽보다는 수비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특히 경서 선수는 발라드림 내에서 가장 수비력이 좋은 선수죠. 에바 선수가
고전한 이유기도 하고요. 손승현 선수도 메인 수비수죠. 자, 서기 민서도 물론 서기의 커팅 능력, 민서 선수도 압박 좋습니다만 이 오른쪽 월드 클래스의 사이드 라인 사오리 엘로디 둘 다 폭발력이 있는 선수들이고요. 민서 선수 후반전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 두드러졌거든요. 그건 서기 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유기적인 커버만 됐다면 예를 들어 엘로디가 폭발적으로 나갈 때 사오리가 수비 커버를 하는 약속만 잘 되어 있다면 이건 조직력의 문제죠. 충분히 엘로디 선수가 몇 번 더 보여줄 수 있었다. 몸싸움도 능하기 때문에 민서 선수가 굉장히 버거웠을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사오리가 치고 나가고요. 그랬다면 아마 이쪽 사이드라인 공략이 더 쉬웠을 것 같아요. 경서가 여기를 붙는다? 다시 내주면 돼요. 나티 선수도 있고 에바 선수도 있고. 그래서 주로 좀 더 노골적으로 공략할 지점은 사실 이쪽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엘로디 선수가 나가면 실점을 해요. 마치 손흥민 선수가 나가면 토트넘이 실점을 하듯이 자, 엘로디 선수가 나가자 실점이 나왔어요. 두 번째 실점이 그랬거든요. 라라 선수가 바로 패스 미스를 하고 말죠. 자, 그리고 후반전 나티 자리, 그러니까 공격수의 자리에 엘로디 선수가 들어가고요. 엘로디 자리에는 라라가 투입되는 이 전술의 형태가 있었거든요. 이때 엘로디 선수가 전방 압박이 워낙 좋다 보니까 경석이 듀오를 하프라인 부분부터 계속 눌러줬어요. 실제로 이 전 경기 시간대를 통틀어서 경석이 듀오가 가장 소강 상태에 있던 게 이 엘로디가 전방에서 눌러줄 때였거든요. 물론 오버페이스란 경석이 듀오의 체력적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이건 분명히 엘로디 효과가 있었던 거거든요. 하지만 엘로디 선수도 역시 체력적 부침이 있었죠. 엘로디 선수가 나가자 경석이 듀오가 다시 가동됐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실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자, 엘로디 선수의 큰 장점이죠. 피지컬. 바로 몸싸움에 능한 것인데요. 손승현, 민서 두 선수도 몸싸움이 좋은데 누구를 상대해도 밀리지 않는 모습 좋았고요. 자, 에바가 수행하고 있는 전진 패스를 좀 더 양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바 선수의 부담이 너무 크거든요. 자, 그리고 엘로디 오버래핑, 사오리 수비 커버 그림에서 다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엘로디 선수의 이 폭발적인 돌파력은 진짜 아다마 트라오레를 연상시키는 것처럼 정말 좋은 장점이거든요. 좀 더 활용하면 웬만한 수비수를 굉장히 부담을 느낄 거예요. 더 많이 시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격 수비 키퍼를 소화할 수 있는 최고의 멀티점 바로 엘로디 선수죠. 자, 승부차기에서는 또 어떨지 그리고 액션이전에서는 또 어떨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우리 선수 2골 1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스포츠엔 그런 격언이 있죠. 큰 선수는 큰 경기에 강하다.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공격 포인트 3개. 이전 슈퍼리그 사실은 2골을 기록했습니다만 이전만큼의 어떤 폭발력을 보여주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완전히 털어내고 업그레이드된 사우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1대3 경기를 3대3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에이스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강력해진 나우리 듀오를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티 선수도 같이 성장을 하면서 두 선수의 시너지가 대단했습니다. 경석이 듀오와 맞먹는 화력이었습니다. 이 두 라이벌이라고 해야 될까요? 몰아치는 능력도 비슷해요. 나오리 앤 경석이. 경석이가 전반 5분 6분에 2골을 넣었다면 나오리도 후반 9분 10분에 또 몰아쳤거든요. 굉장히 라이벌이 될 만한 좋은 매치업인 것 같습니다. 사오리 선수 첫 번째 골이었습니다. 나티의 코너킥이었고요. 세트피스 골이었죠. 니어 포스트로 잘라 들어가는 동작이 있었고요. 논스톱 왼발 슛을 했습니다. 사오리 선수 양발잡이긴 합니다만 왼발이 주발은 아닌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슈팅 타이밍을 더 빠르게 가져갔고요. 손승현 선수를 상대로 득점을 했습니다. 마크가 붙어 있었거든요. 노마크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좋은 오프더볼 움직임, 순발력으로 순간적으로 승현 선수를 떨쳐내고 슛을 했죠. 2대1 전반전에 한 골을 만회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컸고요. 자, 이을용 감독에게 헌정하는 오리타 세레머니를 보여준 것도 참 센스가 넘쳤습니다. 1어시도 기록을 했죠. 팀의 두 번째 골이었습니다. 라라의 킥인 에바의 전진 패스. 이 퍼스트 터치만으로도 민서를 벗겨냈죠. 멋진 동작이었고요. 손승현 선수가 수비 커버를 나옵니다.
자, 이때 사오리 선수의 발전도를 확인할 수 있는 멋진 또 장면이 나와요. 나티 선수의 위치를 확인하고 예리하고 정확한 패스를 넣어줍니다. 자, 이전 같으면 찬스에서 급하게 슛을 했어요. 좀 급했거든요, 항상 찬스 앞에서. 지금의 경서 선수가 약간 그런 약점이 있죠. 물론 좋은 골 결정력도 있습니다만 슛 찬스가 오면 급해지는 경향. 그래서 터무니없는 슛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우리 선수가 딱 그랬거든요. 근데 완전 달라졌습니다. 나티 선수도 잘했죠. 왼발로 논스톱 슛 골을 만들어냅니다. 나우리 듀오의 환상적인 호흡이었습니다. 사우리 선수의 첫 어시였습니다. 그동안 골만 있었는데요. 이제는 어시도 기록하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진화하는 사우리 선수입니다. 시야가 넓어졌고요. 침착해졌습니다. 그리고 패스의 정확도도 좋았고요. 완벽한 에이스의 역할이었습니다. 3대2로 추격하는 골이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후반 9분이었고요. 3대1과 3대2는 천지 차이고요. 자, 팀 전체로도 사기를 끌어올리는, 동기부여하는 골이었죠. 그리고 사우리 선수의 두 번째 골이자 3대3 동점골이 나옵니다. PK 골이었습니다. 자, 나티 선수가 페널티 에리어 지역 안으로 투입한 볼이었어요. 민서 선수의 명백한 핸드볼이었죠. PK가 되었습니다. 자, 이을용 감독이 사오리 선수를 PK 테이커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앞선 킥인이나 세트피스, 프리킥을 보면 에바 선수나 나티 선수가 메인킥 담당이었거든요. 자, 사오리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하죠. PK 많이 연습했었고 캐시가 되게 잘 막으니까 캐시 상대로도 진짜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넣는다 라는 그런 생각밖에 안 했어요. 꼭 넣는다 그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밝혔거든요. 팀에 캐시라는 탑티어 키퍼가 있으니까요. 좋은 연습이 됐을 것 같고요. 이을용 감독도 그냥 사오리를 지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 이을용 감독이 저번에 우리 연습했던 대로 낮게 땅볼로 지시를 합니다. 자, 경서가 아니라 리사를 키퍼로 상대했어요. 조금 의아한 부분이기도 했는데 왼쪽 하단 코스 낮고 빠르게 거의 이을용 감독이 지시한 대로 그리고 본인이 연습했던 대로 차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넣자마자 종료 휘슬이 울렸거든요. 자, 시계를 보여주진 않았습니다만 중계진이 이거 버저비터죠 라는 언급도 했고, 자, 경서의 극작골은 2초를 남겼었잖아요. 그러니까 골을 넣고 킥오프할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바로 휘슬을 울린 거 보니 아마 정말 버저비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서의 극장골을 넘어선 사오리의 더 극장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날 경기 사오리 선수 절정의 패스 감각을 보여줬습니다. 패스 성공률 보이시죠? 좌우로도 잘 놔줬고요. 특히 엘로디 선수가 오버래핑 할 때도 절묘한 타이밍에 수비수들이 압박을 했거든요. 탈압박을 하는 패스가 있었어요. 이거 잘 활용하면 굉장한 무기가 될 거라고 거듭 생각이 되고요. 자, 나오리 선수의 이델 패스, 원투 패스는 몇 번 있었을까요? 2번 정도 있었습니다. 자, 원투만 2번이었다는 거지 서로 주고받은 패스는 더 많겠죠? 자, 3대2 따라간 직후에 이 나오리 듀오가 서기 선수를 샌드위치 수비를 해요. 그리고 곧바로 민서 선수와 몸싸움을 합니다. 민서 선수가 사오리 선수한테 밀리거든요. 이미 체력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만 사오리 하면 이 투지, 악바리, 근성 이런 게 있었거든요. 여기에 체력과 기술까지 합류되니까 정말 더 좋은 선수로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엘로디와의 수비 커버 오버래핑 얘기고요. 자, 스타가 확실히 부활한 것 같습니다. 이 발라전의 승부차기 결과 현 시점으로는 아직 모릅니다만 액션이스타전이 그 다음이죠. 분명히 좋은 기량 보일 것 같아요. 공격 포인트를 3개나 기록하면 그리고 이런 극적인 승부를 하면 분명히 선수는 확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 경기가 또 기대가 됩니다. 라라 선수, 엘로디 선수와 수비 포지션에 있어서 교대 기용이 됐죠. 조금 더 식스맨적인 역할을 했고요. 첫 번째 실점 이후 전반 5분 직후에 첫 투입이 일어납니다. 자, 전반적으로 패스 속도가 좀 느렸어요, 라라 선수가. 그래서 상대에게 쉽게 좀 스틸을 당했는데요. 이것은 지난 슈퍼리그 때도 나타났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패스 성공률은 그래도 더 올라가긴 했는데요. 두 번째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죠. 에바 선수가 사실 수비를 성공했습니다. 이제 볼을 리커버리 했어요, 라라 선수가. 하지만 너무 좁은 공간에서 에바 선수에게 패스를 했습니다. 그런 패스는
경서 선수가 읽어버리죠. 경서의 커트 앤 패스, 서기 선수가 노마크 찬스에서 골을 기록합니다. 자, 이 스페인어로 소통을 하죠. 스페인, 멕시코, 콜롬비아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뭐 간단한 스페인어입니다만 뭐 도스 2번 코너킥 상황에서는 뒤로 내주는 패스였죠. 결과적으로 라라의 패스, 에바의 슛인 게 보였고요. 뭐 우노 1번은 직접 연결하는 거, 또 키퍼가 바하라고 했을 때 나티 선수가 내려와서 스로우를 받아주는 뭐 그런 전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상대 선수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만 나름의 어떤 언어적인 교란, 이것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패스나 킥의 강도를 더 강하고 빠르게, 임팩트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캐시 키퍼 세이브 3개, 그중 2개는 슈퍼 세이브, 캐치들 클리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의 경기였습니다. 적응의 시간이 필요해 보였고요. 경기감각 좀 떨어져 보였습니다. 하지만 캐시 선수를 위한 변을 하자면 실전 경험이 적습니다. 이번이 공식 경기 4경기째고요. 오히려 경석이 듀오 민서 승현 선수는 꾸준히 경기를 해왔습니다. 6경기째였어요. 나티 라라 선수도 5경기째였죠. 오히려 발라드림 선수들이 월클 선수들보다 경험이 더 많았어요. 그런 측면 분명히 있었고요. 자, 3실점을 했죠. 첫 번째 실점은 경서 선수의 골이었는데요. 사실 막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땅볼을 손을 뻗어서 막으려다가 발 맞고 실점했거든요. 애초에 발로 막았더라면 캐시 선수의 역량이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던 슛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골은. 자, 두 번째 실점 라라이 패스 미스, 서기 노마크. 이건 어쩔 수가 없었죠, 키퍼가. 세 번째 실점도 경석이 노마크 찬스의 골. 역시 어쩔 수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경석이 듀오도 참 잘했지만 이 출발점이 항상 수비의 실수였어요. 에바 선수 패스 미스, 라라 선수 패스 미스. 이 수비의 도움을 못 받은 것은 아쉬운 부분일 겁니다. 자, 그래도 캐시 특유의 슈퍼 세이브 보여줍니다. 경석이의 원투 패스. 자, 슛하기 전에 캐시 선수가 클리어를 해낸 장면이 있고요. 자, 에바 선수의 패스를 경서가 커트하고 유효슛합니다. 역시 세이브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본래의 실력들이 서서히 나왔던 장면들이고요. 또 후반 시작하자마자 경서가 커트앤 패스, 서기 선수의 골 찬스. 캐시 선수가 위치를 선점하면서 골킥을 유도하죠. 서기 선수가 넘어지기도 했는데요. 아주 냉철하게, 콜드하게 막아내는 모습도 좀 멋있었던 것 같아요. 승부니까요. 손승현 선수의 슛을 나가는 공이었는데요. 회전하면서 캐치를 합니다. 코너킥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그리고 운동신경이 보였던 멋진 동작이었습니다. 캐시 키퍼 이날 경기 기대에 못 미쳤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말인즉슨 워낙 캐시 키퍼에게 기대를 많이 했다는 얘기고요. 자, 이제 4경기 했을 뿐입니다. 더 많은 경기 경험을 쌓는다면 탑티어 키퍼 경쟁 충분히 당연히 가능한 재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팀이 오히려 빌드업을 시도하느라 결정적인 위기를 더 맞이했던 측면도 있어요. 평소의 스타일이 아니고 선수들이, 특히 수비수들이 패스미스가 나면서 키퍼 입장에서는 좀 더 어려웠죠. 자, 경석이 듀오에게 3실점했지만 또 나오리 듀오가 3득점을 해주면서 갚아주기도 했습니다. 자, 과연 승부차기는 어떻게 됐을지 캐시 키퍼는 직접 나섰기 때문에요. 매우 궁금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티 선수 한 골 1어시스트, 공격 포인트 2개 기록했습니다. 지난 슈퍼리그 좀 아쉬웠죠? 하지만 많이 발전된 모습으로 활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오리 듀오 제대로 가동을 했습니다. 등지고 볼키핑하는 거 아주 좋더군요. 그리고 다시 뒤로 내주는 패스 플레이까지요. 구잘 선수의 롤 수행했고요. 거기에 더 앞서서 서서 받지 않고 부지런히 내려와서 패스를 받아주는 모습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봤고요. 자, 꾸준한 전방 압박으로 수비 기여도 좋습니다. 수비 지표 보이시죠? 지난 슈퍼리그와는 확연히 다른 아주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1어시 기록했습니다. 말씀드린 우노 바로 연결하는 거죠. 사우리 선수의 왼발 슛으로 연결됐고요. 나오리 듀오의 서막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본인도 한 골을 넣었어요. 굉장히 멋있었는데요. 저는 이 골을 월클의 트라이앵글 부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사오리, 에바, 그리고 구잘이었던
이 트라이앵글. 지난 슈퍼리그에서는 부재했죠. 사오리와 에바만 있는 느낌이었는데 다시 부활한 느낌이었어요. 그 축에는 다시 나티 선수가 온 거죠. 나티, 사오리, 에바. 자, 라라의 킥인, 에바의 전진 패스. 이때 나티의 오프더볼 움직임 좋았습니다. 사오리의 움직임을 따라서 정확하게 전진을 해냈고요. 자, 이 왼발 논스톱 슛. 이게 이사 선수의 알까기 골이 됐는데요. 쉬운 터치가 아니었어요. 웬만한 선수들 빗 맞추거나 헛발질하기 일수인데요. 큰 스윙하지 않고 간결하게 임팩트한 것 정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나티 선수의 골대녀 첫 골을 신고하는 골이었고요. 아주 중요했던 골이었어요. 3대2로 추격하는 골이었고 후반 9분이었기 때문에 팀 전체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한 골만 더 하면 우리 동점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골이었잖아요. 이 나오리의 멋진 합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큰 일을 해내는데요. PK를 유도해냅니다. 마지막 코너킥 할 때 시간이 9분 54초, 6초가 남은 시간이었어요. 에바와 주고받았습니다. 에바가 슛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빗맞았지만 다시 나티에게 연결이 됐고요. 나티가 끝까지 이 페널티 에어리어 지역 안으로 공을 투입했습니다. 민서 선수 핸드볼이 됐습니다. 자, PK가 됐고요. 사오리의 골이 됐죠. 나오리의 또 다른 합작품이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실점 장면에서는 경서 선수에게 좀 맥없이 돌파를 허용했어요. 좀 부딪혀주거나 좀 몸싸움이라도 해줬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돌파를 허용했습니다. 그게 에바의 전진 수비로 이어졌고요. 경석이 원투 패스, 뭔가 나비 효과가 된 측면도 있었죠. 나티 선수가 이미 좀 지쳐 보이긴 했습니다. 손승현을 드리블로 제쳤을 때도 스피드가 따라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경서의 수비 커버에 막힌 장면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도 지난 슈퍼리그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놀라운 성장입니다. 1인분 그 이상의 활약입니다. 2개의 공격 포인트 기록했고요. 팀이 3대3으로 동점 가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이 사오리 선수와 함께요. 자, 사이드라인 쪽뿐만 아니라 수비 뒷공간이나 중앙 지역도 오가면서 좀 패스 공간을 좀 만들고요. 수비도 달고 다니면서 동료들이 또 침투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주는 움직임이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움직임 전미라 선수가 정말 잘하거든요. 이 움직임을 좀 참고한다면 나티 선수 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이을용 감독님, 어떤 리더십, 어떤 전술을 보여줄지 참 궁금했거든요. 이 데뷔 전부터 명승부를 보여줬습니다. 0대1을 1대2로 그리고 1대3을 3대3으로 따라잡았습니다. 자, 월클은 첫 승부차기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 확인할 수가 있고요. 패스 플레이를 이식시키려고 하는데 아직은 적응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도 효과가 있었죠. 실제로 지표에서 봤듯이 많은 시도와 많은 성공을 기록한 패스였고요. 자, 트레이닝 기간 동안 에바 선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감독님에 대해서요. 친절하게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시고 한 명 한 명에게 각자가 뭐가 필요하고 부족한지 잘 보시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자기 진영에서의 패스가 많았죠. 공격 진영으로 가는 전진 패스는 아직은 좀 적었습니다. 그래도 점점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일용 감독 굉장히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자, 적응 중입니다. 하지만 패스 미스로 인한 실점 위기 꽤 발생을 했습니다. 자, 서기 민서 쪽을 더 공략했어야 된다. 앞선 그림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축구는 정말 잘 아시겠죠. 하지만 골대녀는 아직 좀 더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골대녀에서는 조금 더 순간순간마다 선수들에게 정확한 지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숙련된 프로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플랜 A를 들고 나왔어도 훈련을 많이 했어도 몸에 배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준비 기간이 뭐 한 달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지시를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임기응변, 수비의 위치 지정이나 뒷공간 허용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또 패스길, 특히 경서 쪽으로는 회피해야 된다. 이런 임기응변은 선수들은 그 안에 몰입해 있기 때문에 못 볼 수 있거든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감독이 자세하게 코칭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 경기 양 팀 다 전반전에 오버페이스를 했습니다. 그래도 월클의 체력이 더 우위인 것이 후반전 막판 들어서 확연히 보였죠.
그것이 또 두 골을 따라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바로 선수들의 체력이죠. 성실히 비시즌 동안 개인 훈련을 해왔던 월클 선수들을 또 칭찬해야 될 것 같고요. 자, 하프타임 이을용 감독이 1대2로 뒤진 상황이었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 긴장했어. 우리가 이기고 지고 그건 문제가 아니야. 우리 게임 플레이가 안 나오는데? 그럼 다음 경기도 가망이 없어. 내가 원하는 축구를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해줘야지. 그래도 다음 경기도 우리가 승을 잡을 수 있단 말이야. 계속해서 대화를 하는 것을 보면 채찍과 당근을 좀 섞어주거든요. 자, 수비에서만 패스 타이밍을 조금만 빠르게 가져가면 내가 볼 땐 크게 문제는 없어. 크게 문제는 없다는 게 또 잘하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에바 선수가 자책을 합니다. 제가 너무 실수를 많이 해서 그러니까 이일용 감독이 축구는 실수라고 했잖아. 축구는 실수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니까. 실점만 안 하잖아? 분명히 우리 동점골 넣어. 실제로 실점을 했는데도 3대3 동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집을 수 있단 말이야. 분명 여러분들은 그런 실력들을 다 갖고 있어. 쓴소리를 한 다음엔 항상 실력을 믿는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자, 에바에게는 재밌게 웃으면서 선수들이 너무 굳어 있었죠? 캐시키퍼에게도 너의 장점이 뭐야? 스마일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잖아 하고 선수들을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자, 후반 4분에 결국 추가 실점을 하면서 3대1이 되죠. 이 실점 이후에는 월클 선수들의 패스가 더 부정확해졌죠. 체력도 저하됐을 것이고 움직임도 좀 둔해지고요. 사기도 떨어졌겠죠. 자, 결국 작전 타임을 부르게 됩니다. 지금 골 먹는 게 다 우리 실수로 먹잖아. 여러분들 시키는 대로 왜 안 해? 안 줘도 되는 골을 줘버렸잖아. 안 된다고 멋대로 하면 어떡해? 또 한 골을 먹고 나니까 조용해졌단 말이야. 이런 격이 싫다니까 나. 지는 건 지는 거야 우리가. 질 때 지더라도 우리 플레이를 하고 져야지. 나한테 말한 간절함이 경기에서 안 보이잖아. 시간이 지나니까 포지션이 없어. 우왕좌왕이야. 그럼 나도 여러분들 가르칠 의욕이 안 생긴다니까. 질 때 지더라도 월클다운 것은 보여주자. 따끔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골은 1분 남아도 2골을 넣을 수 있어. 우리 플레이 하던 대로 해. 실제로 2골 따라갔죠. 3대2로 추격했고요. 체력적 우위 나왔고 민서승현 선수 바로 늦었죠. 자, 10분에는 PK 동점골, 버저비터 골로 승부차기 갔습니다. 자, 사오리 선수를 PK 테이크로 지정했습니다. 이 팀의 골게터를 결정적인 순간에 믿어줬고요. 결과적으로 옳았던 선택이었습니다. 월클의 첫 승부차기 너무 궁금한데요. 결과에 따라서 1승만의 토너먼트 진출 확정할 수도 있습니다. 발라드림이 2패가 되기 때문이고요. 만약에 월클이 1패를 한다면 마지막 경기까지 해봐야겠죠? 액션 이전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발라드림의 리뷰 해보겠습니다. 서문탁 선수 전반 2대1로 앞선 상황에서 첫 교체 투입을 했습니다. 자, 후반전에는 많이 지쳐있던 경서와 투입되기도 했죠.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뛰지는 않았습니다. 자, 3대2 두 번째 실점 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3대1로 앞설 때죠. 패스가 꽤 잘 돌았거든요. 경서 선수 없이도요. 그러니까 각각의 선수가 훈련을 열심히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자, 두 번째 실점에 관여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티 선수의 마크에 실패했죠? 그래도 체력이 더 남아있을 선수, 후반 9분이었잖아요. 서문탁 선수였을 텐데, 좀 더 타이트하게 잡아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안일한 수비로 보였습니다. 자, 후반 9분 상황, 민서 손승현 선수 이미 지쳐 있었죠? 자, 위험한 패스 미스 있었습니다. 전반전 패스 미스로 에바 선수가 다이렉트 슛, 크로스바를 강타하게 됐습니다. 실점 위기였죠. 비교적 적은 시간을 투입됐고요. 이 손부상이 있어서 키퍼로는 기용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볼터치 자체도 좀 적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수비기요. 그리고 서문탁 선수가 처음 영입됐을 때의 느낌은 굉장히 악착같이 수비를 할 것으로 보였는데요. 그런 모습이 좀 결여된 게 아닌가 싶어요. 좀 더 적극적인 모습 기대해 봅니다. 리사 선수가 영입이 되었습니다. 80년생이죠. 독일에서 농구 경험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공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키퍼로 발탁이 되었죠. 자, 김태형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각 외로 센스가 있더라고요. 볼이 세게 왔는데도 발로도 그렇고 손으로도 그렇고 반응이 빠른 걸 보고 운동신경이 있구나. 이 정도면은 우리 팀에 합류해도 충분히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키퍼로 기용한 배경을 설명을 해줬고요.
자, 세이브 하나, 캐치 3개, 클리어 하나 기록했는데요. 상대 유효슛이 적었죠. 그래서 리사 선수의 이 키핑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진 않았습니다. 자, 골킥의 경우에는 정확도는 아직이지만 비거리만큼은 괜찮았다. 적어도 하프라인은 넘긴다. 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고요. 발라드림 이제 6경기 치룬 팀인데요. 벌써 골키퍼, 세 번째 키퍼예요. 리사 선수가 3대 키퍼가 되었는데요. 더는 부상 없이 잘 이어져야겠습니다. 자, 3실점을 했습니다. 세트피스 실점, 그리고 나우리 듀오의 슛, 알까기 슛이 됐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워낙 환상적인 플레이였고요. 세 번째 실점 PK골. 경서 선수가 나섰어야 됐죠, 사실은. 근데 이사 선수가 나섰는데요. 맞기 어려웠던 공입니다. 경서가 나섰어도 맞기 어려웠을 거예요. 자, 경기 초반 서기 선수가 뜬금없이 거친 패스를 좀 합니다. 이 초심자 리사 키퍼에게는 어려웠던 볼 처리죠. 본인 맞으면서 골포스트 맞으면서 다시 리사 선수가 캐치하게 됐는데요. 간접 프리킥을 허용하게 됩니다. 서기 선수의 실책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예고편을 보니까 승부차기에서는 경서 선수가 키퍼로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리사 선수가 키커로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어떤 명승부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자, 데뷔전에 3대3 난타전 치렀습니다. 보는 저희들에게는 명승부지만 키퍼에게는 매우 힘들었을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발라드림 승부차기 결과에 따라서 1승 2패, 1승 1패 토너먼트 진출의 희망 살릴 수도 있고요. 2패가 된다면 5, 6위전을 바로 준비할 상황이죠. 손승현 선수 뛰어난 슛블락 능력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나티 선수 상대로 굉장히 좋았고요. 길목을 읽고 상대 슛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 자, 패스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시도와 성공 다 비약적으로 성장을 했죠. 그리고 때때로 상대 압박이 있을 때 드리블을 횡으로 치면서 어느 정도 탈압박을 한 다음에 패스를 하는 장면들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흐름을 끊는 패스 미스도 제법 나왔죠. 특별히 압박도 없고 살릴 수 있는 볼인데 좀 바로 걷어내버리는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상대에게 쉽게 킥인 등의 공격권을 내주는 장면이었죠. 자, 첫 번째 실점 사우리 선수의 마크맨이었는데요. 이 순간적인 사우리 선수의 움직임이 한 발 늦었습니다. 왼발슛 허용했고요. 글쎄요, 주발을 막하는 것까지 계산을 했을까요? 아직 그 단계는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왼발이었기에 예상을 못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했고요. 두 번째 실점 민서 벗겨낸 사울이 이번에도 압박을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네, 경서에게 압박 들어가는 에바와 비슷한 처지였는데요. 뒷공간 열리고 나티가 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티에게 드리블로 제껴지는 장면도 있었거든요. 승현 선수가 쉽게 따라가지 못하더라고요. 경서가 수비 커버를 했습니다만 손승현 선수도 후반전에는 체력적으로 지쳐 보였습니다. 경기 전 라커룸에서는 발라드림의 분위기가 이랬는데요. 오늘 승부차기는 절대 안 돼. 질려. 무조건 필드골로 이긴다 등의 반응들이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다시 승부차기를 하게 됐습니다. 5번째 승부차기죠. 6경기를 했는데요. 자, 2대0, 3대1, 2점 차 리드가 계속 있었는데요. 지키지 못하고 동점골을 허용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 수비 조직력이 완성이 안 됐거든요. 승현 선수만 매경기 수비 고정이고 키퍼부터 승현 선수의 수비 파트너가 계속해서 바뀌는 상황이에요. 수비 조직력이 올라오기 어려운 환경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승현 선수 스위퍼형 수비수, 그러니까 길목을 막고 클리어를 해내는 이런 거 참 잘하는 것 같은데요. 대인마크에는 꾸준히 좀 약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피지컬이 강한 선수, 예를 들면 이혜정 선수라던가 이런 선수와의 대결은 오히려 강한 모습이 있어요. 근데 빠른 스피드를 가진, 순발력을 가진 선수들을 막기가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사오리 선수가 대표적이었고요. 그런 부분 좀 신경 쓴다면 더 좋은 수비수 될 것 같습니다. 민서 선수, 키퍼에서 다시 수비로 왔습니다. 공격 가담과 위치 선정이 매우 좋습니다. 성실하게 뛰어주면서 공격 옵션을 제공합니다. 특별히 서기 선수에게요. 그리고 적극적인 전방 압박도 좋습니다. 자, 하지만 전반부터 많은 활동량에 의해서 후반전에는 체력 저하가 두드러졌거든요. 이 집중력 저하가 당연히 따라오겠죠. 이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골 찬스가 있었습니다. 이 매 경기 민서 선수에게 한 번씩 결정적인 기회 찾아오거든요. 그 말인즉슨 위치 선정이 뛰어나다는 얘기고요. 키퍼를 봤던 지난 경기를 제외하고요. 자, 이 페널티 에리어 지역으로 침투하는 무브 아주 좋았죠. 예, 거기서 서기 선수가 이 민서 선수의 움직임에 맞춰서 정확하게 패스를 넣어줍니다. 하지만 발에 맞추지 못하고 흘려버립니다. 매번 비슷해요. 발에 거의 못 맞추거나 헛발질을 하거나 임팩트 하는 것만 된다면 민서 선수도 골맛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자, 코너킥에서는 슛까지도 마무리를 합니다. 이 민서 선수가 키퍼가 아닌 필드에 필요한 이유죠. 공격 가담도 좋고 위치 선정 좋고 한 번씩 슛도 해내고요. 또 피지컬 자체가 좋죠. 장신입니다. 고공 플레이가 가능하죠. 발라드림이 전체적으로 좀 신장은 작은 편이에요. 민서 선수를 제외하면. 그래서 민서 선수가 키퍼로 가게 되면 평균 신장은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키퍼로 가면 이 민서 선수의 공격력이 좀 아까워지죠. 자, 그리고 경석이의 역습 시에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왼쪽 사이드로 띄워줍니다, 같이. 그래서 공격 옵션을 제공해 줍니다. 세 번째 골 장면이 그러했죠. 왼쪽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래서 좌민서, 우경서, 서기에게 패스 옵션이 생기죠. 물론 경서에게 가는 것이 더 예측이 됩니다만 틀어서 민서에게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옵션을 만들어준 민서 선수고요. 수비수 입장에서도 막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자,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실점 직접적인 관여가 있었습니다. 자, 사오리 선수의 퍼스트 터치에 쉽게 녹아버렸죠. 네, 따라갈 체력이 없었어요. 체력이 고갈됐고요. 승현 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전반전에는 사오리 선수에게 적극적으로 붙어줬거든요. 하지만 후반에는 그 압박의 강도가 아무래도 느슨해졌고요. 네, 체력 저하로 인해서 사오리 선수의 악바리 같은 몸싸움에도 밀리는 모습 보여줬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PK를 허용합니다. 정말 몇 초 안 남은 상황이었거든요. 치명적인 핸드볼 파울을 했습니다. 뒷짐만 지고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체력 저하가 되니까 집중력도 저하되고요. 그런 판단을 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감독이 좀 지시해줬으면 어땠을까요? 뒷짐만 지고 있어라. 자, 나티 선수가 페널티 에어리어 지역으로 킥을 투입했는데요. 사실 페널티 에어리어 지역 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월콜 선수가. 사오리 선수도 누구도 아무도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뒷짐지고 맞거나 흘렸더라도 아무 이슈도 없었다. 예, 서로의 콜플레이도 없었던 거죠. 다 지쳐 있어서. 결국 사오리의 PK골 3대3 동점이 됐죠. 그리고 미안함에 눈물을 보였던 민서 선수였습니다. 발라드림이 승리를 하는 방법 결국 단순하죠. 3대1로 리드를 하고 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경석이 듀오가 한 골을 더 넣어서 4대1로 상대의 사기를 완전히 꺾는 KO골 넣으면 되고요. 왜냐면 3대1로 본인들이 지고 있다가 따라잡은 경험이 있잖아요. 아나콘다한테. 예, 역으로 당할 수 있다는 것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3대2로 당했을 때를 가정해 본다면 자, 한 골차 리드일 때는 서기 정도만, 왜냐면 볼키핑이 좋으니까 전방에 남겨놓고 3-1 포메이션 혹은 4-0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내려서서 지켜내는 전술의 변화가 분명히 필요하다. 최고의 수비가 최고의 공격,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수비할 땐 수비만 하는 판단이 필요하거든요. 이건 감독이 전술의 유연함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좀 아쉽습니다. 경서 선수 2골 1어시스트 기록했습니다. 공격 포인트 3개. 막강 화력의 경석이 듀오 또 보여줬습니다. 경석이 듀오의 원투 패스는 4개더라고요. 원투 패스, 2대1 패스만 4개고 실제로 주고받은 패스는 훨씬 많겠죠. 자, 첫 번째 골 장면 그리고 어시스트 장면 많이 말씀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골 모두 이 경서 선수의 커트에서 시작됐죠. 수비력도 참 좋습니다. 공격에서 수비에서 가장 에이스가 되는 선수임에 분명하고요. 상대의 패스기를 잘 읽고 움직이는 것도 영리한 것 같습니다. 경서 선수의 두 번째 골 장면, 원투 패스에 이은 뒷공간 파고들기, 마무리까지 좋았고요. 자, 힐킥 슛, 멋진 장면이었죠. 서기의 패스, 경서가 힐킥 슛을 하는데요. 멋진 장면임에는 분명하지만 옆에 들어오는 민서는 노마크였어요. 패스를 했다면 더 완벽했을 찬스입니다. 백지훈 감독도 민서가 찼으면 더 좋았는데 라는 리액션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날 에바 선수를 많이 괴롭힌 경서 선수였죠. 커트를 하면서 역습까지 이어지면서 골 찬스, 어시스트 찬스도 맞이했고요. 하지만 터무니없는 슛도 여전히 있었어요. 예, 슛 찬스에서 급해지는 경향.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전 버전의 사우리 같아요. 지금 버전의 사우리는 대단히 침착해졌고요. 그래서 경서 선수도 조금 더 챌린지 리그부터 그랬잖아요. 예, 좀 더 침착하게 슛을 한다면 더 많은 골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팀적으로도 이렇게 따라잡히는 일이 없겠죠, 그러면. 자, 후반전 체력 저하는 경서 선수에게도 두드러졌고요. 전반전에 많은 패스에 많은 러닝에 뒷공간을 파고드니까요. 수비 커버까지 오버페이스 될 만했고요. 이 경서 선수는 좀처럼 킥에 기복이 없거든요. 들쑥날쑥하지 않고 일정하게 퀄리티 좋은 킥을 배달해 주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패스나 킥인 등의 힘 자체가 없었어요. 예, 끊기는 경우 있었고요. 자, 결정적 수비, 나티의 돌파, 승현 선수의 수비 커버로 들어가면서 클리어를 해내죠. 이 수비 이후에 완전히 좀 지쳐 보였거든요. 서문탁 선수와 교체가 되었습니다. 자, 경서 선수 정말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다 좋은 올라운더 플레이어입니다. 자, 3대1로 리드했을 때 교체 휴식은 적절하죠. 에이스를 잠깐 쉬게 할 여유 충분하지 않습니까? 두 골 차이니까요. 자, 하지만 3대2 한 골 차로 추격받는 상황. 말씀드렸듯이 전원이 내려서 수비에도 무방합니다. 예, 그리고 이 마지막 PK 경서 선수가 승부차기는 들어가고 이 PK는 왜 안 들어갔는지 좀 의아한 감독의 판단이었습니다. 아쉽다고 느껴졌어요. 들어갔더라도 사오리의 킥이 워낙 좋았지만 그럼에도 확률을 높여야 되는 게 좋은 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기 선수 올스타전 박지성이 인정한 골대녀 최고의 패스 마스터입니다. 정규 경기에서도 그 특유의 찬스 메이킹 능력 보여줬고요. 한 골 2어시 공격 포인트 3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후방에서부터 빌드업을 하진 않았었는데요. 새로 장착을 하게 되었죠.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습하면서 빌드업을 처음 해봤는데 제가 되게 놀랐던 거는 주로 경서 언니와 제가 두 명이서 공격을 많이 했었다면 이제는 저희 네 명이 거의 공격이 다 가능해져서 골 많이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자, 패스도 더 골고루 돌아갔지만 역시 골을 결정짓는 건 이 두 명 위주긴 했어요. 네 명이 다 유기적으로 돌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서기 선수의 골 장면과 어시 장면들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반에 자책골 위기가 있었어요. 리사 선수에게 리턴 패스를 줬는데요. 주더라도 이렇게 거치게 주면 안 되죠. 리사 선수 맞고 골포스트, 리사가 캐치, 간접 프리킥까지. 이 초보 키퍼에게 너무 부담을 준 서기 선수였어요. 서기 선수가 그런 판단을 좀처럼 하지 않는데 좀 아쉬운 판단이었고요. 자, 하지만 상대팀에 에바 선수가 있었다면 이쪽엔 서기 선수죠. 예, 여러 찬스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많은 패스 시도와 성공을 기록했습니다. 어시 찬스도 있었어요. 민서 선수의 침투에 맞춰준 패스. 그리고 경서에게 넣어준 패스, 에바의 슈퍼태클, 또 서기의 패스에 이은 경서의 힐킥슛 등이 있었습니다. 서기의 골 찬스도 있었습니다. 후반 시작하자마자 왔는데요. 캐시의 위치 선점에 넘어졌어요. 그 허벅지 쪽 부상이 염려가 됐는데 다행히 털고 일어났습니다. 수비 가담도 좋았습니다. 사오리 선수가 오른쪽 사이드라인 돌파한 다음에 컷백했거든요. 에바 선수가 열려있었고 슛 찬스였는데요. 서기 선수가 밑으로 백커트 하면서 먼저 볼을 탈취했습니다. 이후에도 에바 선수가 압박을 하는데 등지고 볼키핑 참 잘하죠. 볼 소유를 잘 해냈습니다. 이후에도 골 찬스가 더 있었는데요. 리사 선수의 골킥이 페널티 에어리어 지역까지 흘러왔어요. 감각적으로 발을 냈던 장면이 있었고요. 자, 가장 아까운 찬스였는데요. 서기 선수가 에바 선수의 볼을 커트합니다. 곧바로 열려 있었기 때문에 슛 찬스였는데요. 이번에도 경서를 선택을 합니다. 경서 선수가 준비가 안 됐을 뿐더러 좀 지쳐 있었고요. 자, 서기 선수가 커트하고 열렸을 때 바로 슛하는 게 나아 보였습니다. 너무 이타적이었죠? 본인의 찬스 앞에서는 더 많은 슛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4대1 됐으면 상대사기 완전 꺾을 수 있었죠. 그렇게 좋은 찬스였습니다. 자, 이러한 서기 선수도 마지막 2분여 정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대 추격골과 동점골 막아낼 수 없었고요. 체력이 소진돼 보였습니다. 자, 기회가 왔을 때 서기 선수가 한 골 정도만 더 넣어준다면 모든 경기에서 더 쉽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겁니다. 경서도 후반전에는 지치거든요.
서기 선수가 과감하게 슈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나우리 듀오와의 용호상박 대결이었어요. 나란히 3골씩 만들어낸 명경기 보여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김태형 감독님, 5번째 승부차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2점차 리드를 지키지 못했어요. 3대3 동점을 허용했고요. 여전히 정규 시간 승이 없습니다. 사실상 5무 1패입니다. 예, 그리고 리사 선수가 3대 키퍼가 되었어요. 매경기 이 키퍼 리스크를 안고 가는 점도 불안 요소입니다. 패스 플레이는 정말 많이 좋아졌죠? 하지만 수비 조직력은 여전히 제자리라고 평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3대3, 2대2 동점으로 만드는 극장골이 있지만 리드를 하고도 지키지 못하고 있고요. 자, 진기록입니다. 6경기 연속 선취골이에요. 탑걸전부터 원더아나 블라방 액션이 월클전까지 1대0으로 6경기 연속 선취골. 하지만 정규 시간 승은 없습니다. 트레이닝 기간 동안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뻥 축구가 아니고 좀 더 빌드업을 통한 아기자기한 축구를 하기 위해서 연습을 부지런히 했거든요. 서기를 활용해서 빌드업이나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득점까지 갈 수 있게끔 전술적인 부분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기자기한 축구 성공했고요. 경석이 듀오가 3골이나 또 넣었습니다. 자, 전반전 2대0 리드, 후반전 3대1 리드.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해서 발라드림이 잡았어야 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리드 상황에서의 플랜 변경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란 말도 있지만 정말 수비만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특히 3대2 한 점 차 아슬아슬한 리드 전원이 내려서 잠궈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도 그걸 뭐라고 하지 않을 것 같고요. 굳이 위로 올린다면 서기 선수 정도 위에서 볼키핑을 해주면서 지켜줄 그런 선수만 있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선수들의 체력이 바닥난 상황이니까 좀 더 유연하게 전술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플랜 A로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월클의 체력적 우위가 분명히 보였고 PK 허용 장면도 불운하다고 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체력 저하 그리고 집중력 저하였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경서 선수마저도 패스 미스가 좀 늘었거든요. 경서 선수로 과감하게 수비력이 좋으니까요. 그만 뛰게 하고 좀 밑에서 수비 커버 위주로 하게끔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유연성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다시 드는 의문, 왜 마지막 PK 경서를 키퍼로 쓰지 않았는가? 왜 승부차기에만 쓰는가? 여기서 승부수를 한번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의아하고요. 자, 승부차기에서 3승 1패, 승부차기엔 강합니다. 5번째 승부차기입니다. 월클은 첫 번째 승부차기고요. 승부차기 경험치만 따지면 발라드림이 앞서죠. 승부차기를 만약 이긴다면 혹은 이겼다면 액션이가 월클을 이기기를 바랄 거예요. 그러면 월클이 2패가 돼서 월클이 탈락하게 되겠죠. 하지만 승부차기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바로 조별 예선 탈락 확정입니다. 그리고 슈퍼리그 잔류를 위한 시작 5, 6위전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슈퍼리그 B조 순위표입니다. 아직 승패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순위를 정할 수는 없는데요. 득실만 보면 월클은 3득점 3실점 골득실이 제로고요. 발라드림은 5득점에 6실점 마이너스 1이 된 상태입니다. 슈퍼리그 득점 순위입니다. 경서 선수 3골, 사오리 선수 2골, 그리고 서기 나티 선수도 각각 1골씩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슈퍼리그 도움 순위입니다. 서기 선수가 2개, 경서, 사오리, 나티 선수가 각각 1개씩을 기록했네요. 골대녀 올타임 득점 순위입니다. 여전히 오나미 선수가 10골로 선두인 가운데 경서 선수, 사오리 선수가 7골 클럽이 되었죠. 이정은, 전미라 선수와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이제 선두와 3골 차이밖에 안 나요. 이 선수들의 페이스라면. 특히 경서 선수는 6경기에서 7골. 자, 오랜만에 이정은 선수, 송소희 선수의 버금가는 아직 좀 차이는 납니다만 1점대 이상의 경기당 골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도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 선수의 멈췄던 스코어 시트가 다시 가동될지도 기대가 됩니다. 바로 명서연 선수죠. 골대녀 역대 어시스트 순위입니다. 여전히 김승혜 선수가 6개로 선두인 가운데
자, 서기 선수가 3개가 되었습니다. 3어시 클럽이죠. 심하은, 이현이, 윤태진과 어깨를 나란히 하네요. 그리고 경서와 나티 선수도 이 프론트 페이지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직접 설문을 해봤습니다. 3대3 명승부 뒤에 승부차기는 다음 주에 여러분의 의견은 녹화 시점 393명의 투표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찬성. 방송 시간대로 승부차기 여부를 예측할 수 없어서 신선하고 좋았다. 24%. 반대. 적어도 한 경기는 한 회차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 축구는 다음 주에 계속하는 드라마가 아니다. 73%.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은 반대, 4명 중에 1명 정도는 좋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찬성표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동안 재미가 좀 반감돼 왔던 거죠. 어느 정도 시간대가 되면, 이거 승부차기구나, 라는 걸 미리 예측하기 때문에 반감됐다는 겁니다. 허를 찔렸다는 거고요. 그걸 유쾌하게 좀 받아들인 것 같고요. 반대로 반대 입장은 저도 포함입니다. 좀 불쾌했던 것 같아요. 예, 축구라는 경기에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축구를 다음 주에 글쎄요. 다음 주에 이 구장에 다시 모여서 승부차기를 합시다. 혹은 야구가 9회 말 동점인데 10회는 다음 주에 합시다. 농구, 배구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데 좀 납득하기가 쉽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또 너무 시어머니가 될 필요도 없겠죠. 어쨌든 골대녀가 계속되길 원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길 원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이해는 하지만 동의하지 않는다. 이번 한 번만 이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첨언을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무승부의 가치, 승점 1점의 가치를 이제는 알 때가 되었다. 야구, 농구, 배구에 무승부가 없죠. 물론 KBO는 뭐 무승부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만 메이저리그 보면 무승부 없죠. 20회건 30회건 승부를 봐야 되고요. 농구도 마찬가지고요. 몇 번의 연장전을 가든 무조건 승부를 내야 되고요. 배구도 마찬가지죠. 풀세트 가서 듀스가 되더라도 무조건 2점 차의 차이가 날 때까지 승부를 보는 건데 축구는 토너먼트가 아닌 이상 특별히 조별 예선 같은 경우는 무승부, 승점 1점이 정말 중요하죠. 이제는 이 고유한 가치를 한번 느껴볼 때가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번 경기가 3대3 무승부로 끝났다면 얼마나 깔끔한 명승부였을까 싶습니다. 무를 기록하면요. 발라드림도 바로 탈락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라드림은 지금 바로 탈락하는 위기를 안고 승부차기로 가지 않습니까? 2패를 하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1패를 1무씩을 안고 한번 계산을 해볼 텐데요. 발라드림은 자력은 아니지만 액션이가 월크를 1대 0으로만 이겨줘도 골득실 마이너스 1로 갔고 다득점에서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2위를 할 수가 있거든요. 반대로 월드클래스도 비기기만 해도 된다. 2무만 해도 승점에서 앞서기 때문에 2위가 된다.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런 분도 상당수 계실 거예요. 나는 승부차기 너무 재미있는데? 승부차기 너무 좋은데? 방송적으로도? 한 선수 한 선수 조명이 되니까? 물론 저도 이해가 됩니다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별 예선에 무승부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지금 토너먼트에서는 그리고 순위 결정전, 3, 4위전, 5, 6위전, 그리고 승강 플레이오프 반드시 승부를 내야 되는 곳에서 승부차기를 하면 되죠. 월드컵도 똑같죠. 월드컵 조별 예선에서 승부차기 합니까? 하지 않죠. 그리고 챌린지 리그도 조별 예선과 다름이 없죠. 네 팀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무승부 도입하면 승점, 골득실차, 다득점 순으로 해서 더 치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제는 승부차기가 너무 빈번해서 그리고 승부차기에서 나올 수 있는 장면들은 충분히 나오지 않나 싶어요. 조별 예선, 슈퍼리그 조별 예선 경기 해봤자 6경기고 토너먼트 쪽이 5경기예요. 그러니까 적은 비율이 아니잖아요. 토너먼트 쪽에만 승부차기를 적용해도 되지 않을까. 역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에는 월클과 발라드림의 언피니시드 매치 결말을 지어야죠. 승부차기를 먼저 보고 국대 패밀리와 탑걸의 경기가 있겠습니다. 자, 예고편을 보면 그녀가 돌아옵니다. 정대세 선수의 와이프죠. 원조 골게터 명서현 선수가 국대 패밀리에 합류하고요.
이희영 선수가 안 보였죠? 조현우 선수의 와이프, 골절상을 당한 것 같습니다. 심각한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골절이라는 단어 자체가 워낙 또, 경중을 나타내주죠. 속히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회복하고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대 패밀리는 전미라 명서현이 아마 투톱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황희정 선수가 공격으로 가고 전미라 선수가 수비를 메울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도 보여요. 그렇지만 아마 미라 서현 투톱이 유력하지 않을까 싶고요. 탑걸은 아유미 키퍼를 비롯해서 주전이 나오는 가운데 문별 선수의 하차가 확정이 되었죠. 마마무 활동으로 인해서. 그나마 문별 선수는 팀도 3승으로 승격을 하고 본인도 마수거리 골을 넣어서 다른 선수들이 하차하는 것에 비해서는 좀 명예롭게 하차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다시 돌아왔으면 또 좋겠고요. 일찍이 기사가 났죠. 우주소녀의 다영 선수. 99년생 어린 선수인데 일단은 식스맨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3대3 골이 많이 터진 난타전이어서도 재밌었지만 패스 수치 자체가 어마어마했죠. 패스 플레이에 향연을 봤던 경기였습니다. 양팀 감독님들, 선수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좋은 경기 분량이 차고 넘쳐서 그리고 다 보여주고 싶어서 다음 주로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선의로 해석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킹버틀러였습니다. 바이.